즉비 중유면 불비하리라 해라. 그래서 그러면 여기 존망기륭인데 또한 요구에 뭘 존망기륭 이게 잘 보존이 될지 앞으로 망할지 아니면 잘 좋게 될지 아니면 이게 흉하게 될지를 요청한다면 주역은 즉거 가지원이와 직접 움직여서 자기가 생체 실험 해볼 필요가 없어요. 주역은 즉거 가지원이와 거동이 있죠. 직접 움직여서 내가 한번 해봐. 그러다가 망해.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그거는 실험이지 주역이 아니에요. 주역은 실험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험만 하다 보면은 그 짧은 인생에 실패가 더 많죠. 직거 가지라는 거는 굳이 그 판에 뛰어들어서 행동해보지 않아도 가만히 거해서 이 괴를 갖고 판단을 해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술에 눈이 나오면 야 이거 어렵게 흘러가겠구나.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뛰어들어가서 해보면 정말 어려워. 그걸 실제 뛰어들어서 해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지자 관기 단사하면 잘 지혜로운 자가 관기 단사, 볼관, 극이 단사, 괴사만 잘 보면 물론 괴사 보고 효사 보고 단전 보고 시비 보고 괴사전 보고 다 봐야지만 딱 인생의 이 총체가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그림을 싹 그려놓고 그 그림과 부합하는 괴를 찾아서 그 괴사를 딱 보면 즉사과반의이라 그 생각이 아 이렇게 되겠다 라는 그 생각이 과반 진할과 반 절반은 넘어설 것이다. 즉 절반은 괴효사를 풀이하는데 초효, 이효, 삼효, 사효, 오효, 상효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 해도 딱 괴사만 딱 보면 그걸 갖고 이 전효를 쫙 포정해우처럼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둔꾀에 여기 뭐라고 했냐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 말아라. 그러면 가지 말면 하지 말란 얘기냐? 아니다. 이 권우하니라 후를 세워라. 자,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딱 이거예요. 두 개. 요게 키예요. 키. 이 두 개만 잘 이해를 하면 절반은 끝났다 이런 얘기야. 그럼 진짜 절반 끝났나 한번 볼까요? 둔은 그러면 예를 들어 둔이라는 게 이제 그 풀이 이제 그 막 초창에 나올 때 땅을 뚫고 나올 때 이제 어렵다는 뜻이에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초창기 어려움인데 그러면 초창기 어려움 아이가 쉽게 해서 아이가 막 태어났어요. 얘 보고 그러면 슈퍼 가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사러 심부름 시켜요? 걔가 어딜 가 가기는 못 가. 가지마. 그러면 얘 보고 자기가 먹을 분유 사와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얘 분유 굶어 죽여? 아니지. 대타. 보조자. 그거를 대신해서 해줄 사람. 그게 부모든 엄마든 오빠든 누구든 협조자. 그걸 구해서 분유를 사다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이제 효사나 괴사나 이런 걸 가만히 보니까 아 이게 전체적으로는 동력난제 자기 혼자 힘으로는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이구나 이게 핵심적으로. 그래서 효사를 읽어보니까 유기한테 뭐 둔녀 전녀며 승마반녀 비구 혼구라 여자 중하야 부자라가 10년 해야 되냐로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자가
음이죠. 더군다나 음은 약해요. 약한데 협조자가 지금 필요하고 자기 혼자 갈 수가 없어. 그래서 협조자를 구하느냐고 유기가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꾀는 딱 강한 양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내가 협조자를 구해서 이 어려움을 타게 하는데 나는 혼자 할 수 없고, 그럼 내가 구호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그럴까? 요 아래에 있는 요 남자한테 협조를 해달라고 할까?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기는. 유기가 무진장 고민하고 있다 지금. 이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을 타게 하기 위해서 누구의 협조를 지금 지원 요청을 할까 고민을 무진장 하다가, 그래도 멀지만 이렇게 나하고 정응이 되는 이 사람한테 협조를 구해야 맞겠구나 라고 그렇게 찾아간다. 육삼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육삼이 아무 짓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지. 협조자가 없어. 이 사람은 협조자하고 인연이 안 돼. 이 사람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어. 육삼은 주역의 관계는 딱 두 가지예요. 응이라는 관계랑 비라는 관계. 비는 내 옆에 바로 있는 거고, 응은 딱딱딱 상요는 아래 상요, 중요는 아래 중요, 하요는 아래 상요랑 관계가 응인데, 가만히 보니까 유일하게 이 강한 힘과 아무 인연이 없는 음이 딱 하나 육삼이에요. 나머지 음들은 다 어쨌든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음으로 있든 다 있어. 관계가. 육삼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지.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데에 힘을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데 거기서 뭘 할 수가 있어. 그쳐라. 너 괜히. 그래서 비유를 하기를 사슴을 잡으려는 욕심만 있고 그걸 도와줄 수 있는 협조자가 없는데 네가 거기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 그렇구나. 육사도 가만히 보니까 협조자가 이렇게 둘이 있어요. 근데 육사는 뭘 고민하냐? 육사는 양자택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고, 명색이 자기가 위치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 옛날에 왕을 보필하는 대신이요. 대신이 자기가 이렇게 내가 가가지고 도와줄까? 아무 도움이 안 돼. 자기가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초구라는 아래에 저 현명한 이 강한 힘을 이렇게 초빙해서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자기 혼자 능력 부족이니까 초구의 협조를 얻어서 나라 살림에 보탠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구호는 거꾸로 자기 혼자 하려니까 무진장 힘들어. 그런데 자기하고 막 똑같은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하고 내가 인연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이렇게 응도 안 되고 이 초구는 비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냐면 너 욕심 부리지 말고 소규모로 경영해라. 소규모로. 크게 욕심내면 너는 흉하니까 소규모로 해라. 이거는 가만히 요게 자기 협조장가 했더니 웬걸 이 사람은 이렇게 유기하고 짝짝꿍 돼 있고 육삼 이렇게 짝짝꿍 돼 있는데 자기만 아무 이 육삼은 응하지도 않아. 도저히 도움을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여기에 이게 말을 탄다는 게 3번이 나오는 이유가 다 있구나. 주역에서는 강한 힘을 지닌 게 말인데 말 옆에 있는 음한테는 다 승마라는 말 그래서 했구나. 승마바녀 이 양한테 협조를 구할까 하다가 내리는 이유는 다양하지. 이 말이 아니다 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야 저 말을 데리고 가야지 내가 혼자 가면 안 돼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그 말을 내가 탈 수가 있는 말이 아니라서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가만히 이게 쫙 꿰뚫어 보니까 이거예요. 너 혼자 갈 수 있는 때가 아니다. 너한테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서 가라. 그러니까 진짜 즉사 가반이네. 그 관기 단사하면 즉사 가반이라고 하더니 공자가 진짜 그렇구나. 그럼 이 둔깨만 그런 거 아니에요. 건문론 수송사합이 쫙 보면, 그래서 이제 공자가 딱 이 효사나 이런 거를 볼 적에 효사만 보지 말고
그 효사의 총론에 해당하는 괴사도 참 한번 관계를 지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주역의 그 육효를 보는 일반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예요, 이게. 네, 여기서 눈이 떠지면 주역의 그 육효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저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 주역의 64개 중에 초효와 상효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뭘 갖고 대하면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주역의 초효와 상효를 볼 적에는 시작과 끝이라는 시간관념, 맨 아래와 위라는 공간관념, 그리고 나무로 비유하면 초효는 뿌리에 해당하고 상효는 첫 지엽에 해당한다는 본말관념, 그런 걸 가지고 초효와 상효를 보면은 그게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인다는 뜻이고, 하지만 초효와 상효는 둘러싸고 있는 본질 바탕에 불과할 뿐 실제 그 괴를 이루고 있는 복잡한 상황은 20대, 30대, 40대, 50대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2효, 3효, 4효, 5효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를 분석하지 않으면 그 괴의 개성이 안 나온다. 그 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효가 어쩌고 뭐 해도 괴라는 총체적인 상황 속에서 효사를 이해를 해야지, 괴라는 총체적인 상황을 던져버리고 그냥 그 효가 지니고 있는 그 일반론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강론으로. 그러면 2효와 4효의 특징들은 뭐냐? 이 주역의 그 자리를 볼 적에 두 번째 자리와 네 번째 자리가 있는데, 주역은 요즘 뭐 드라마 육룡이 나르사라고 뭐 있듯이 6용인데 그 건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장룡, 이게 혈룡, 이게 청룡, 이게 양룡, 이게 비룡, 이게 항룡, 육룡인데,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그 컨셉은 건괴예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괴니까. 그러면 이걸 놓고 봐도 돼요. 이걸 놓고 딱 보면은 자리는 6자리밖에 없어요. 처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리가 있다. 즉, 이 중에서 그러면 요 2효와 4효의 특징을 한번 보자. 그러면 2효와 4효가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어떻게 4개 있어요?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84효가 아무리 많아도 사효가 건괴사효, 곤괴사효, 둔괴사효, 몽괴사효 다 다르죠. 다른데 다 이렇게 끌어보면 주역의 사효는 이 4가지밖에 없어요. 구사 아니면 사효는 2가지, 구사 아니면 육사. 또 이효는 9이 아니면 6이밖에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특성을 공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특성. 사효하고 이효가 지니고 있는 그 의미, 그 일반적인 특성은 뭐냐면 저거다 이거예요. 동공이 이위하야. 공은 같은데 이위, 자리가 다르다. 저거에 대해서 주자가 어떻게 해석을 해놨냐면 공은 같다. 그래서 이걸 쭉 보면 지금 양의 일을 하고 있느냐, 음의 일을 하고 있느냐. 그래서 1, 처음, 3, 5는 양의 일을 하는 자리고, 2, 4, 6은 음의 일을 하는 자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2효나 4효나 이제 초효, 상효는 이제 제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2효, 3효, 4효, 5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2효와 4효는 뭐가 같고 뭐가 다르냐? 동의를 찾아보면 둘 다 음자리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 건 똑같다.
이도 짝수짜리 음자리, 네 번째 자리도 짝수짜리 음자리, 이건 같은데 뭐가 다르냐? 자리의 높낮이가 다르다. 자리의 격이 다르다. 사요는 바로 고이지, 아주 고관 대신의 자리고, 이요는 그거보다는 한참 낮은 여기에 자리예요. 이게 동공이 이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한 번은. 그럼 그대로 봐도 동공이 이위하야 기선이 부동하니 그 좋은 게 달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주역의 384요 분석을 해보면, 또 초효에서 상효를 분석을 해보면, 실제 분석을 해보면 저렇게 나와요. 이다 예코 사다 구는 이호에는 명예로움이 많아요. 이호는 주역의 이호를 보면 좋게 이야기가 된 게 많아요. 이호는. 사효는 사다하고 두려울고, 두려움을 표시를 하거나 두렵게 여기라고 하거나 이런 충고, 이런 게 많아요. 사효는. 그래서 이다 예코, 이호는 명예로운 게 많고 사효는 두려운 게 많은데, 그게 이유가 뭐냐? 그냐일세니 가까운 원근 때문이다. 그럼 뭐하고 가까워? 요 자리. 그래서 요 주역은 5번째 자리가 이게 그 치세의 중심에 있는 자리예요. 저게 지존의 자리, 5번째 자리가. 그 지존의 자리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은 두려운 자리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는 명예로움이 많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사유는 가까이 붙어 있으니까 권력은 셀지 몰라도 늘 그게 하루아침에 역풍이 불면 날아가는 자리인데, 그래서 두려움이 많다. 유지위도 유의 도대미 이나 사나 다 유, 강유로 보면은 이사라는 유한 자리인데, 그 유한 자리의 도가 분리 원작 콤마는 원칙적으로 따지면 자기가 유약하기 때문에 지준의 자리에 힘을 얻으려면 멀리 있으면 불리해. 그건 사실이다. 내가 얼마만큼 저 구호의 힘을 내가 빌려 쓸 수 있을까를 염두를 하면 멀리 있는 게 불리하다. 불리하죠. 가까이 있어야 힘을 받아서 내가 쓰지. 하지만 총체적인 기류배린을 따질 때 팔 없는 걸로 따지면 기호무구. 만약에 내가 뭐를 실패하면 죽고 성공하면 내가 날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기호무구. 팔 없음을 요구한다면 필요 없고 아무 무탈하게 허물 없음을 요구를 한다면 뭐가 최고냐? 기용 유중이 할 거야. 이 유중에 이라는 짝수짜리도 유고 사라는 짝수짜리도 유지만 무슨 덕을 써야 되냐? 중덕. 근데 중덕은 이가 중을 얻었거든요. 내꾀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은 지존의 권력을 끌어다 쓰기로는 사유가 유리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유는 탈이 많아요. 그래서 기호무구, 탈없음을 요청한다면 사유보다는 이호가 좋다. 그래서 효사도 보면 이호에는 탈이 있는 효가 거의 없어요. 이호는. 근데 사유는 연차하면 이제 뭐 역적질 하다가 목 나가고 뭐 그런 얘기가 많아요. 이제 이 자리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역시 동공, 이거 뭐 양자리라는 면에서는 같다. 2위, 자리가 다르다. 이건 위에 있고 높이, 이건 아래에 있다. 신하다. 3회는 흉이 많고 5효에는 공.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공효가 많아요. 이건 왜 그러냐? 귀천에 차등이 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높은 자리, 그런 자리고, 요거는 낮은 자리고. 그런데 5효든 3효든 특징이 이 자리에 유약한 음이 오면은 위태롭고 견디기 힘들고 자리가 세가지고,
기강은 승한저, 강이 오면 이걸 견뎌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걸 다 조합해 보면 제일 흉한 게 6.3이 흉한 거예요. 원래 3.5가 흉한데다가 3이라는 자리가 센 자리인데 터에 딱 앉아 있는 사람이 유약해 으로 그럼 더 흉하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다 긁어봤을 때 제일 흉한 거는 6.3호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괴요사로 분석해 보면 6.3이 흉이 제일 많아요.